이번 문제는 다전자 원자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유효핵전화의 내용이 동시에 들어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정말 많이 나오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전자가 몇 개? 하나뿐인 그런 뜻의 어떤 단어가 하이드로제닉이죠. 그 전자가 하나뿐인 어떤 원자 혹은 이온에서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 그라고 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 있는 그 녀석, 그 하나 있는 개, 그것의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거죠. 그런 이제 보호 모델의 결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풀어도 그렇고요. 굉장히 유명한 수식입니다. 이때 이 N은 뭡니까? 바로 주양자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HCr 이게 뭐예요? 여기 바로 어떤 상수 묶음이죠. 뭐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알 필요 없고요. 그냥 HCr 합쳐서 그냥 상수가 된다. 자, 그것에 대해 여기에 있는 Z 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그 해당 원자의 원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 원자에서 이온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 모델링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안정한 상태인 주양자수 1인 상태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때 여기 이제 IE라고 쓰여져 있는데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고 우리말로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 이온화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었던 요 전자가 요런 식으로다가 요 위치에서 요렇게 전자 전이를 할 수 있죠. 근데 어디까지 전자 전이를 하는 거냐면 이 이온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주양자수가 무한대인 그 상태까지 전자 전이를 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의 이온화 과정이라고 하는 건 가장 안정한 전자 상태에서 가장 불안정한 전자 상태까지의 전자 전이 과정을 그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각각의 상태에서 저 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식을 활용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을 활용해서. 자, 그러면 우선 수소 원자니까 원자 번호는 몇 번이에요? 어쨌거나 1번이죠. 그래서 원자 번호 자리에다가 1 쓰시고요. 현재 가장 안정한 상태, 주양자수 1인 상태니까 주양수 1 넣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HCr 이런 정도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 주양자수 무한대인 상태로 전자전이를 했을 때 그때 역학적 에너지는 이런 꼴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역학적 에너지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네, 바로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무한대 상태가 뭐예요? 이게 나중 상태고요. 주양자수 1인 상태가 처음 상태죠. 그래서 처음에서 나중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외부에서 공급된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잖아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이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는 0이고요.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HCr이니까 그 차이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주어진 이온화 에너지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로부터 아까 우리 여기 상수 묶음이라고 했던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구나. 이 정보를 주기 위함이 바로 첫 번째 문장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에서 원하듯 힐륨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자, 우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다전자 원자를 어떻게 이제 단순한 모델링으로 생각해 보겠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전자 원자 뭐예요? 전자가 여러 개인 전자인데 전자 몇 개부터 다전자 원자라고 했죠? 네, 바로 전자 2개부터 다전자 원자라고 했습니다. 즉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말고는 다 다전자 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힐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부터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핵이 하나가 있고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외에 전자와 전자 간의 척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하이드로제닉 아이온과는 다르게 이 다전자 원자를 수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척력에 있습니다. 이 전자 간 척력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산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계산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계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었죠. 그래서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에는 근사적인 계산도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 척력을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다전자 원자 모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물론 근사적이긴 하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은 여전히 나타나는데 이때 원래 요 2가 지금 뭐예요? 이 주어진 예시의 원자의 원자 번호죠. 그 원자 번호 혹은 핵전화를 이렇게 유효 핵전화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전자하고 전자 사이의 척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링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의 이것과 이것의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 여기에서 나타나는 세 입자 사이의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서 나타나는 이 두 인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를 일치시키면서 척력은 없애고 핵전화를 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전자 원자의 모델링을 새롭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산하기 어려운 척력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만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 Z와 Z 이펙티브 둘 사이에 어떤 수리적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유효 핵전화는 원래 원자 번호의 빼기 시그마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했었죠. 이때 이 시그마가 뭐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가림인자죠. 쉴딩 팩터. 이 가림인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슬레이터 룰. 슬레이터 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슬레이터 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쨌거나 이 힐륨의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는 1s2가 되겠어요. 그냥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인 1s2 상태 그냥 두 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지금 1s 오비탈에 전자 두 개가 있는데 여기요 0.3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1s 전자 간 가림상수가 바로 0.3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 두 개가 있는데 그들 사이의 가림상수가 0.3이야. 그럼 결국 이 전자는 얘를 0.3만큼 가리기 때문에 이 녀석의 유핵전하는 바로 2 빼기 0.3에서 1.70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얘 입장에서는 얘가 얘를 가리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얘가 얘를 가리는 거니까 결국 얘도 유효역전화가 1.7, 얘도 유효역전화가 1.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냐면 유효역전화를 계산하는 방식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슬레이터 룰을 참고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이 Z 이펙티브 바로 유효역전화가 힐륨의 경우는 1.70 정도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아주 엄밀한 계산으로는 1.688 정도가 나오거든요. 아주 엄밀한 계산으로. 근데 이제 슬레이터 룰로 근사한 게 1.70이니까 굉장히 비슷한 값으로 나타나죠. 자, 이때도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건 다전자 원자죠. 전자가 여러 개인. 그때 이 전자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된다? 이런 꼴로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근사적으로. 알겠죠? 자, 참고할 수식은 요건데, 자,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전자 몇 개인 거였어요? 전자 하나인 거였죠.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다전자 원자에서 이 전자 각각, 이거 각각, 요거 각각의 그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긴 N은 뭐 당연히 그 주양자 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 이 Z가 뭐예요?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는 이게 원자 번호인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면 된다? 유효 핵전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사적으로나마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전자 원자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밖에 없겠지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힐륨은 원자 번호가 2잖아요. 그럼 전자가 두 개니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외에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는 이렇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개념이 생기는데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이시는 게 바로 힐륨 원자의 모델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과 핵 사이에 뭐를 무시하자? 청력을 무시하게 되면 여기서 핵전하가 어떻게 돼요? 원래 원자 번호가 2번인데 그 2번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1.7로 유효 핵전하로 바꾸어서 핵을 모델링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는 어떻게 된다? 전자 간 청력은 무시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구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지금 1s 오비탈에 전자 두 개가 채워져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자, 어쩌자는 얘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보시다시피 1s 오비탈에서 요렇게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주양자수 무한대인 상태까지 전자 전이를 시키자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가장 안정한 1s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건데 그거를 뜯어가지고 핵에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무한대 상태까지 전자를 이동시키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온화 과정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힐륨 1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에서 이 1s 오비탈에 있는 이 전자마저 떨어뜨려내자. 이건 뭐냐면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전자를 역시 또 이런 식으로 또 무한대 상태까지 이렇게 전자전이를 시키자. 즉 1s 오비탈 외에 수없이 많은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건데 그 무한대까지의 모든 에너지 준위 중 가장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까지 전자전지를 시켜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온화 과정이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 녀석이 바로 힐륨 2 플러스 이온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요 힐륨 원자는 전자가 두 개인 다전자 원자잖아요. 그래서 핵과 핵 사이의 청력을 무시하게 되면서 이 핵전하를 원래 2에서 이 슬레이터 룰을 활용을 해서 유효핵전하 1.7로 바꿨죠. 이게 바로 힐륨 원자의 모델링이라고 하면 얘를 1 플러스 양이온으로 바꿨을 때 이때 이 녀석의 모델링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두 전자 중 하나를 주양자수 무한대인 상태까지 끌어올려 버렸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핵에서부터 주양자수 무한대인, 즉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핵에서부터 이 전자가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어떤 입자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그건 나에서부터 그 입자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내 주변에는 그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게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의 개념이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힐륨 1 플러스는 결국 두 전자 중에 하나가 없어진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네요. 아하,
여기 있는 힐륨 1 플러스는 이 자체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전자 간 청력이 있어요, 없어요? 두 전자 중 하나를 없애버렸으니까 바로 전자 간 청력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전자 간 청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림 효과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핵전하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유핵전하가 아니라 원래 핵전하 2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두 개인 원자 상태에서는 핵전하를 1.7로 하고 전자 간 청력을 무시했지만 지금은 전자가 하나가 없는 꼴이니까 그냥 전자 간 청력도 없고 그리고 핵전하도 원래 2 플러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2 플러스 양이온이 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핵 2 플러스에 여기에 있는 이 전자만큼 이 전자도 그냥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힐륨 2 플러스 상태의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이 각 상태들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를 그냥 단순히 E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힐륨 원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해 볼게요. 자, 앞서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하나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자, 여기에 있는 아래 첨자 얘는 뭡니까? 보시다시피 주양자수고요. 힐륨이 지금 가장 안정한 원S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 있다고 하면 주양자수 지금 1이겠죠. 그 다음 이 1.7이 뭡니까? 이게 바로 유효핵전하죠. 다전자 원자 모델링에서는 핵전하 대신 유효핵전하를 쓰면 역학적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근데 여기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이건 뭐 때문이에요?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 표현은 전자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S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 전자 각각만큼 더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힐륨 원자에서의 전체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얘가 힐륨 1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힐륨 1 플러스가 되면 두 전자 중 하나는 없는 거고 이거 자체가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했죠? 그럼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그 유명한 요수식. 이때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이때 바로 그 원자 번호 혹은 핵전하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다전자 원자에서는 유핵전하를 써야 되고요. 그냥 원자에서는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는 그 원자 번호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전자는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졌잖아요. 없는 거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요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 플러스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전자가 없잖아요. 전자가 아예 없으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없는 거지 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각 상태별 이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구해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온 에너지는 얘를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어떤 에너지 보존 관계가 성립하겠습니까? 바로 요거. 보시다시피 항상 에너지 차이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바로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이온 에너지는 정기적으로 중성은 힐륨을 1 플러스 양이온으로 바꾼 거예요. 자, 힐륨 플러스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얘를 저기에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HCr의 2의 제곱 빼기 힐륨 원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죠? 얘 저기 넣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HCr의 1.7의 제곱 곱하기 2. 그리고 이때 얘를 계산한 결과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일 텐데 앞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구하면서 우리는 요거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우리가 첫 번째 정보에서부터 알게 되었죠. 그럼 이 HCr이라고 하는 상수를 이 정보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13.6을 넣고 둘 사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뭐가 나온다? 바로 대략 한 24.2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힐륨의 첫 번째 이온 에너지는 이게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온 에너지.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이온 에너지는 역시나 나중에서 처음 사이에 에너지 보존 관계를 사용하면 되고, 나중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힐륨 2 플러스, 역학적 에너지가 0인 상태가 나중이고 힐륨 플러스가 처음인 상태죠.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에서 이 역학적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바로 0 빼기 HCr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이때 HCr은 아까 13.6이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이 경우 54.4 일렉트론 볼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유핵전하라는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 슬레이터 룰을 통해서 유핵전하를 근사할 수 있었죠. 다전자 원자 모델에서. 그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다전자 원자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는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런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이고요.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푼다라는 걸 꼭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